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늘 점심도 안 드시고 북한의 중대 발표가 뭔지 TV 보시면서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 텐데 허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 부여. 정말 원수짓 한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쩌다 우리 민족이 30살도 안 된 청년을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게 됐는지요. 빨리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치 현상을 심리로 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분입니다. 다른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캐도남마만 나옵니다. 매주 수요일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원수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군요. 아니, 좀 허무했죠. 마음이 상한 것보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심리적으로 보면 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원수 칭호를 줬다는 거는 이미 이제 정권 승계랄까요? 권력 승계가 안정적으로 됐다. 그리고 군과 관련돼서 문제도 다 처리가 됐다. 그래서 세계 각국, 특히 남한에 있는 사람들 별로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알려줬는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벌써 이미 결정된 거고 지금 원수 칭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30살이 안 됐잖아요. 그 누군가가 뒤에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이로 가지고 지금 꼭 구분하시는 게 조금은 그쪽에서 들으면 10살이 돼도 왕은 왕이고 30살이 못 돼도 왕은 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왕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세습 왕조가 사실은 북한의 정치 체제로 봐야지. 보통 저는 남쪽에 계신 분들이 북한 체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왕조 체제인데 마치 꼭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로서 비판을 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심리다. 어떻게 저쪽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똑같이 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세습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러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말은 공산주의이긴 한데 그건 마치 대한민국을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생각이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 재벌 때리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죠. 네, 그럼 그쪽은 수정공산주의군요. 그럴 때 이 수정하고 이 토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그거는 사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많이. 수착이나 수정이란 단어. 그렇죠. 토착이란 단어. 그렇죠. 원래 많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우리끼리 우리 식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내세우든 자본주의를 내세우든 그건 내세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자 사정에 맞게 알아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대 세습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왕조 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자본주의인지 분명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니지만은 때때로 보면 훨씬 더 뭔가 이 대중들의 마음 또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 국민들의 분노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는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뽑고 또 대통령의 형님이나 자식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돈을 벌었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대체 어떤 나라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체제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5년마다 우리는 바뀌는 5년마다 어쩌면 왕조가 바뀌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왕조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니까 대개는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묘지 이장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의 족보도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되고 또 아버님이 내가 태어났군 낳군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님의 정체가 뭐였는가에 대해서도 좀 다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돌아가신 아버님 그러면 땅 파가지고 부관 참시라도 해야지 나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나라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재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오늘 뭐 준비된 그 대본 이야기는 전혀 달리 갑니다. 아, 그래요? 경제 민주화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경제 민주화를 이제 새누리가 했죠. 그 속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재벌 개혁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아, 그렇군요. 저는 회담을 했었는데 사실 이 대중 심리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오늘 갑자기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럴 때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은 경제 독재가 이루어졌던 나라였단 말인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그렇죠. 네. 그럼 경제 독재하면 연상이 되는 게 뭡니까? 그거는 독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기업의 비즈니스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경제 독재인가? 아니면 재벌 회사라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뭐 회사들이 묶어가지고 우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경제 독재인가? 그러니까 1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것. 이거를 경제 독재. 아, 그럼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네요. 대통령 1인이 뭔가를 하겠다 딱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독재 국가네요. 우리 교수님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경제 민주화니 재벌 개혁 이런 거는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기보다는 겉으로는 자본주의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어쩌면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뭐니 해도 돈 버는 게 최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때때로는 뭐 재벌도 이야기하고 경제 독재도 이야기하고 경제 민주화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랬을 때 오죽했으면 새로 이 정권을 잡겠다는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써먹을 이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어쩌면 경제 민주화하면 상당히 멋있게 들리잖아요. 네. 뭐 민주화하는데 멋있죠. 그렇죠. 정치 민주화하면 정치 민주화는 우리가 독재 타도였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그와 비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 독재니까 경제 민주화를 하면 대중의 마음을 잡을 것이다. 이런 심리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경제 독재 타도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어쩌면 당신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안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뭐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든지 찔러주고 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잘해왔는데 갑자기 권력을 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갑자기 경제 독재였고 사실은 독재 운운하시는 분들은 권력을 쥔 분들인데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재벌 회장님이라는 분들이 권력을 쥐었다라는 인식을 그분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거도 있겠다. 그래서 몇몇 재벌 회장들을 손을 좀 봐주면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도 시켜주고 뭔가 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대중들에게 줌으로써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아닐까. 사실은 전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 더 나아가서 재벌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재벌을 해체하는 게 좋다. 또 뭐 재벌이 뭐 실제로 지금 경제적으로 기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주장을 할 입장은 못 돼요. 그냥 심리만 파악하시는 전 거죠. 심리만 파악하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좀 느낌상 심리를 파악하시는데 하여튼 기조에서 느끼는 것은 경제 민주화가 그렇게 뭐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그거는 받았습니다. 약간 사기성이 있다라는 그 정도는 전 이야기하는 네, 사기성은 있다. 그 예. 단어에 예. 돈을 받았으면 역전 앞에서 목포 역전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체포 영장이 오면 내가 뭐 응하겠다 거기에는 그러나 내가 그래요? 소환에는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심리는 어떤 심리? 이분 상당히 강경하시네요. 네.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은 저분이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 제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지금 네. 박정진 선생의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대신 읽어주자는 거죠. 아, 국민들이요? 예. 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특수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제가 저는 잘못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일 때 아, 박지원 그렇군요. 원내대표하고 서로 아시는 관계군요. 예, 아주 예, 그러면 제가 안 묻고요. 이렇게 그럼 질문을 할게요. 그럼 만일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그럼 돈을 좀 받았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 그럼 할복하겠다는 국민은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지금. 그렇게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야당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강경하게 나갈 때 야당의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네. 아, 요즘에 사실은 통합민주당이 사실 야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대표인데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안 받았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언제 자진해서 자기가 조사를 받겠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체포영장이 오면 자기는 가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왜?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심리는 검찰 조사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실제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는 이건 물타기 전법이다. 왜냐? 지금 저축은행과 관련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문제가 박지원 의원을 잡아가지고 조사하는 게 큰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형님 이상덕 씨를 잡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조사하는 게 큰일입니까? 당연히 이성득 형님. 그렇죠. 큰일이죠. 그리고 또 그 큰일뿐만 아니라 최수중 씨까지 지금 잡아가지고 조사하는 중이죠. 네. 그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야당 의원으로 지냈던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이 크게 돈을 먹은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야당 의원이 지가 먹었다면 그 대통령 형님만큼 먹었을까요? 아니면 방통대군만큼 먹었을까요? 근데 액수는 확실히 다르더라. 이쪽은 억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쪽은 천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 봐도 이 크게 먹은 사람들을 조금 먹었든 안 먹었든 그 사람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서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런 마음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이 검찰의 노련한 요술과 같은 그런 수사 기법이다.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예, 원래 특수 제가 지금- 관계이 예.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 있어요. 예, 아주. 예. 그거 심리학적인 얘기인 거죠? 그럼요. 그럼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 검찰에서 저한테 명예훼손 고발 오니까. 고발을 오면 설마 그분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그 심리를 잘 밝혀줬으면 속이 후련하다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 그리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명예는 있어도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명예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이제 명예훼손 안 걸리는 얘기. 그럼 민주당의 결선 투표. 네. 문재인 후보가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장고 끝에 결국 그걸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고민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고민 안 했습니까? 그래도 한 이틀은 고민하시고. 그게 이분이 저는 상당히 재밌게 생각을 했어요. 결선 투표를 하자라는 이 소수 후보들이 이야기를 막 다른 한쪽에서 그게 문재인 씨와 대립되는 일군의 후보분들이 주장을 했을 때 이거는 판세를 봐야 되는데 결선 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력 후보인가요? 아니면 군소 후보인가요?
보통 뭐 이번 꼭 민주통합당 군소 후보죠. 그렇죠. 군소 후보죠. 네. 그러니까 군소 후보들끼리 뭐 그냥 1대1로 하려니까 별로 그렇게 승산이 없으니까 뭐 다대1로 하다가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그 군소 후보들끼리 묶어가지고 또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밀어주면 막판 엎치기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결선 투표의 묘미거든요. 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당연하죠. 그거를 뭐 문재인 캠프 쪽에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결선 투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 때, 그래, 하자. 이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허망해요. 쟤네들. 그리고 그 군소 후보라도 그래도 이 판에서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무조건 이 수용을 해주면 이 군소 후보들이 그 다음에 이것도 수용하네?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낼 거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 아주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듯 그리고 마치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 듯 딱 하면 문재인 씨는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 이미지가. 지금까지 문재인 씨 이미지는 저 사람이 매가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죽했으면 같은 당에 있는 분이 뭐 남자 박근혜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좋다 그러면 결선 투표도 내가 받아주겠다 딱 하니까 갑자기 남자 박근혜가 아니라 강한 남자 문재인으로 딱 등장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상당히 얼굴 표정이 지금 의미심장하게 저를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왜 박근혜 후보는 그 강한 입장인데도 안종국민 경선제 군소 후보들의 주장을 안 받아줬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심리학적. 박근혜 씨한테 여쭤봤습니까?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여기 안 나오십니까? 예,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바쁘신가 봅니다. 아, 여기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바쁘신 분이 여기 안 나오시는군요. 참 몰랐습니다. 네. 근데, 뭐, 직접 안 저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직접 여쭤보지는 못하는데, 박근혜 씨의 심리로 봤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비박에 계신 분들이 뭘 하자 하는 걸 봤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참, 저분들이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여왕님을 우리는 추대합니다, 등극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분들이 저러실까? 라는 참 답답한 마음에서, 그냥, 에휴, 쟁쟁 그리세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굳이 그거를 설명을 하면, 그 쟁쟁거리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떡이 돼요. 네. 차마 그렇게는 점잖으신 분이 하실 수 없으니까 네. 그냥 더 이상 그건 당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5.16 혁명에서 이제 5.16 혁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5.16 뭐라고 하죠? 군사 쿠데타라고 군사 이야기하죠. 쿠데타 까먹었습니다 금방. 그렇죠. 5.16 군사 쿠데타. 네.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아버지 박정희 어쩔 수 없겠죠. 딸이 그렇죠. 딸도 어쩔 수 없죠. 우리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네, 하면. 이거는 어떻게 심리적으로 그러나 공은 또 공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미 벌써 군사 쿠데타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든 국민이 합의하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한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아버지가 최선의 선택이었고 지금 뭐 나라를 구국의 위한 선택이죠. 예. 구구적인 선택, 구국의 네.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선택이었다. 그렇죠. 이런 워딩을 한 거에 대해서 네. 말이 많은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뭐 표도 준비하고 뭐 그러신 거 같아요. 표를 준비한 게 아니고 저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네,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림 한번 보죠. 저 그림 뭐가 보이십니까? 그림이 토끼가 있는데요. 토끼인데 풀이 좀 있고 토끼가 보이십니까? 네. 그다음에 다른 거 안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죠. 진짜예요. 네, 토끼만 보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게 심리학적으로 저런 그림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네, 사람이 저기서 토끼만 보이느냐 네. 아니면 토끼 말고 오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리요? 예. 오리가 저기에 봐가지고 눈동자라고 생각을 하면 네, 토끼의 눈. 토끼의 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토끼의 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리의 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마치 오리가 잔디 위에서 거꾸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본인의 억지라는 억지로 느낌이 들죠. 억지로. 억지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박근혜 씨가 5.16 군사 구테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구국의 선택이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건 토끼야.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오리도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걸 억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억지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만일 오리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인 거예요. 그 심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모든 사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군사 구테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직접 그 군사 구테타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구국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오리로 보이면 구국의 선택으로 보이는군요. 뭐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고요. 있는 거죠. 저게 이제 토끼로 보이면 뭐 군사 군사 구테타로. 구테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오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토끼라고 주장을 한다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뭔가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의 억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그 군사 구테타를 하신 분이 나의 아버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는데 그걸 가지고 군사 구테타냐 또 뭐 구국의 선택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로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토끼입니다. 또는 오리입니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지. 토끼도 되고요. 그런데 오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끼기도 하고 오리인 거는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원칙에 어긋난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국을 위한 군사 쿠데타다 이러면 딱 되는데 그거를 아까 그 그림을 보고요. 네, 그게 얘기하는 토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그렇죠. 심리하고 네, 똑같아요. 토오라고. 예, 예. 그거는 사실은 말장난이고 네. 그거는 하나만한 짓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씨의 심리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래도 박근혜 후보가 네. 복도에서 이렇게 한마디 정두원 그 의원 부결시킨 거,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그렇죠. 한마디 툭 던지면 이제 복도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의원총회가 싹 바뀌고. 그렇죠. 이건 엄청난 카리스마인데요. 부럽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걸 부럽다고 이야기하시면 네. 그거는 여왕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황제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소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시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이 혹시 부러워하실? 저는 전혀 안 부러워요. 안 부럽어요. 저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저분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인 나도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착각을. 그런 착각이 아니라 그런 미래에 대한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부러워요, 그게? 그거는 지금 그건 심각한 아니죠. 상황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건. 그렇죠. 그거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카리스마를 갈막서 이거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위 말하는 선량이라는 분들이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부끄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서운 분석이네요, 그것도. 그것도,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도구나 카우나 다 알아요. 그렇다면은 교수님 박근혜 후보를 뽑아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여왕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왕님이 저희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면, 뭐, 여왕이 되든 왕이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평시대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왕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행태를 보아하니 네.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특권을 가진 거, 뭐 의원 특권 이런 거를 다 놓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뭐 거의 방탄국회와 마찬가지로 정두원 의원 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켰어요.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끈끈한 동료의 진짜
그거는 교수 사회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수들은 절대 동료애가 없지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좀 압니다. 이 어깨 예. 비밀인데. 그 비밀이죠. 예. 교수들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인지간에 어떻게 기회만 나면 씹죠. 씹습니다. 예. 그냥 씹으면 뭔가 씹을 맛이 있으면 차라리 껌이라도 괜찮은데. 그래서 교수들은 화장실을 안 가지요. 아 왜요? 자리만 뜨면 아 그 자리 뺏을까봐 예. 걱정한다고요? 예. 아, 비하합니까? 그거는 좀 너무 심하시네요. 네, 너무 심합니다. 예. 예. 그 명예훼손 당할 수 있어요. 봐요. 아. 지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우리 돌아갑시다. 갑자기 이 정두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딱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져라 정두원 너. 네.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깨끗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당으로 변신을 했는데 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약속이 깨지지 않게 됐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내 꿈이 물거품처럼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너 책임져. 우리가 정권을 앞으로 계속 못 가질 그 위험성을 너가 지금 저질렀으니까 책임져. 진짜 정도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 거의 활복 자살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박지원 대표는 목표역에서 뭐 활복 자살 하시겠다고 그러면 정도원 의원은 어디 가서 활복 자살을 해야 될까? 전 걱정이 됩니다. 서대문. 서대문 와요. 네, 서대문이에요. 지역구가. 아, 지덕구가 서대문이에요. 네, 서대문. 아, 서대문 거기 독립문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쇼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To be continued. 아, 벌써 네. 끝났습니까? To be continued. 네, 별로 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 별로. 다음 주 수요일. 매주 계속. 예, 그럼 심리 분석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To be 네. continued.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잔윤 씨가 아, 지금 그러시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식당도 원조가 맛이 있습니다. 원조를 찾아갑니다. 뭐든지 원조입니다. 원조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크쇼 원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한 100수 배우려고 모셨습니다. 잔유인 씨가 박종진의 캐도란마에 나오셨습니다. 58초 후에 뵙겠습니다.